안녕하세요, 여러분. 사연 읽어주는 라디오입니다. 오늘도 따뜻한 마음으로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께서 직접 보내주신 진솔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는데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인천에 계신 50대 초반 여성분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편지 봉투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가족의 숨이 가빠질 때 제가 붙잡은 건 바다와 호흡이었습니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궁금하시죠?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서 아들을 키우며 살아가는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는 정말 신기한 인연이 숨어 있어요. 7년 전에 받은 작은 나무피리 하나가 어떻게 한 가족의 운명을 바꾸게 되었는지 여러분도 듣다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 준비하시고 편안히 들어주세요. 챕터 1 연화도 바람이 먼저 인사하던 곳.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한미경 씨, 올해 49세입니다. 인천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계시는데요. 아드님 도윤이와 단둘이 지낸 지가 벌써 8년이 되었다고 하네요. 남편분이 조선소에서 일하다가 안전사고로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아버지를 잃은 충격으로 15살 도윤이에게 틱 증상과 호흡곤란이 찾아온 거였어요. 병원에서는 스트레스가 클수록 증상이 심해진다고 했답니다. 미경 씨는 매일매일이 전쟁이었어요. 낮에는 어르신들 돌봐드리러 나가야 하고 집에 돌아오면 아들 케어해야 하고 마음은 늘 급하고 불안하고 그러다 봄이 되자 미경 씨는 큰 결심을 하나 했어요. 아들과 함께 남해의 작은 섬으로 템플스테이를 가자. 그 섬의 이름은 연화도.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작은 섬인데 거기에 아주 조그만 암자가 하나 있답니다. 사실 그곳은 미경 씨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었어요. 남편 장례를 치른 뒤 너무 힘들어서 혼자 찾아갔던 곳이거든요. 그때 처음으로 마음껏 울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바로 그 절 마당에서 한 노스님이 미경 씨에게 작은 나무피리 하나를 건네주셨답니다. 보살님, 숨이 막힐 때는 이걸 불며 살아있는 호흡으로 돌아오세요. 미경 씨는 그 피리를 목에 걸고 7년을 살아왔어요. 마치 부적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작은 피리가 바로 오늘 이야기의 열쇠가 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예요. 챕터 이혜진 스님, 첫인상은 바다처럼. 3박 4일 일정으로 연화도에 도착한 미경 씨 모자. 배에서 내리자마자 바닷바람에 소금 냄새가 섞여서 코끝을 간지렸어요. 아, 이 냄새야. 이 냄새. 미경 씨는 7년 만에 맡는 그 바다 냄새에 가슴이 먹먹해졌답니다. 암자에서 나와 이들을 맞아준 분은 혜진 스님. 올해 53세의 중년 스님이었는데요. 처음 보는 분인데도 이상하게 친근한 느낌이 들었다고 해요. 특히 손놀림이나 눈빛이 왠지 익숙했다는 거예요. 첫 공양 시간이었어요. 도윤이가 나물 반찬들을 보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입맛도 없고 체해서 먹기 싫다는 표정이었죠. 그때였습니다. 혜진 스님이 도윤이에게 다가가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도윤군, 밥은 작게, 숨은 크게. 젓가락을 잠깐 내려놓고 엄마와 함께 들숨 넷, 날숨 여섯 해볼까요? 신기한 건 도윤이가 스님 말을 그대로 따라했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누가 뭐라고 해도 고집부리기만 하는 아이인데 말이에요. 들숨을 하나, 둘, 셋, 넷. 날숨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렇게 몇 번 반복하니까 도윤이의 굳었던 어깨가 스르르 풀리는 게 보였어요. 미경 씨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답니다. 아, 저분은 우리 아이를 진짜 사람으로 보는구나. 보통 어른들은 아이가 밥 안 먹으면 왜 안 먹어? 빨리 먹어. 이렇게 재촉부터 하잖아요. 그런데 혜진 스님은 달랐어요. 아이의 마음부터 살펴보고 호흡부터 편안하게 해준 거죠. 첫날부터 뭔가 특별한 예감이 들었답니다. 챕터 3 나무피리와 멈칫한 손. 저녁 공양이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 시간.
미경 씨도 다른 신도분들과 함께 그릇을 닦고 있었는데요. 혜진 스님이 마지막 그릇을 정리하다가 갑자기 손을 멈췄어요. 시선이 미경 씨의 목에 걸린 피리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보살님, 그 피리 혹시 어디서 받으신 건가요? 목소리에 뭔가 떨림이 있었어요. 아, 이거죠? 7년 전에 이 암자에서 받았어요. 한 스님께서 주셨는데 혜진 스님은 허락을 구하고 피리를 가까이서 자세히 들여다보았어요. 그리고는 피리 측면에 있는 작은 홈을 손가락으로 쓸어보더니 히읗히읗이라고 새겨진 작은 각인을 발견했어요. 그 순간 스님의 표정이 확 변했어요. 놀라움과 당황스러움이 섞인 표정이었죠. 이상하네요. 이게 여기 있다니. 중얼거리듯 하는 말이었지만 미경 씨의 귀에는 선명하게 들렸어요. 스님, 혹시 이 피리에 대해 아시는 게 있나요? 아, 아닙니다. 그냥 잘 만들어진 피리 같아서요. 혜진 스님은 피리를 돌려주며 어색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 뒤에 뭔가 숨겨진 이야기가 있다는 걸 미경 씨는 직감적으로 느꼈답니다. 그날 밤 도윤이가 잠든 뒤 미경 씨는 마당에 나와 바람을 맞고 있었어요.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왔죠. 그때 우연히 법당 쪽에서 나오는 혜진 스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서로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뭐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말이에요. 챕터 사별 아래 서로의 상처를 말하다. 이튿날 밤이었어요. 도윤이는 하루 종일 바다 공기를 마셔서 그런지 일찍 잠들었고 미경 씨는 또다시 마당에 나왔어요. 혜진 스님도 같은 시간에 마당에 나와 계셨더라고요.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말이에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서 별을 올려다봤어요. 한참 침묵이 흐르다가 혜진 스님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저는 출가하기 전에 목수였습니다. 목수요? 네. 작은 배도 만들고 가구도 만들고 때로는 악기도 깎았지요. 미경 씨의 가슴이 쿵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저희 남편도 조선소에서 일했어요. 큰 배를 만드는 일이었죠. 그러셨군요. 그런데 8년 전 사고가 났어요. 그 사고 이후로 저희 도윤이가 밤마다 숨이 가빠하고 가슴을 쓸어내리고 미경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8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픈 기억이었거든요. 혜진 스님은 한참 동안 바다를 바라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그 사고 날짜가 4월 15일이었나요? 미경 씨는 깜짝 놀라며 스님을 바라봤어요. 어떻게 아세요? 저도 그날과 관련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조선소 협력업체에서 안전관리 서류 작업을 맡고 있었어요. 형식적인 일이었지만 그래도 제가 담당이었거든요. 스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그 사고 이후로 제 마음이 무너졌어요. 아무리 형식적인 서류였다고 해도 제가 더 꼼꼼히 챙겼다면 혹시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스님, 그래서 바다로 왔습니다. 속죄하는 마음으로. 이 작은 섬에서 기도하며 살고 있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말없이 오래 앉아 있었어요. 같은 날 같은 바람 때문에 상처받은 두 사람이 7년 만에 바다섬에서 만난 거예요.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운명일까요? 챕터 5 폭풍의 밤, 피리가 울다. 템플스테이 셋째 날 밤이었어요. 갑자기 바다에서 거센 돌풍이 몰아쳤어요. 봄철 돌풍이라고 하는데 정말 무서웠다고 해요. 바람 소리가 으르렁거리고 전기도 나가버렸어요. 암자 전체가 깜깜해졌죠. 도윤이는 갑작스러운 어둠과 요란한 바람 소리에 깜짝 놀라서 깨어났어요. 그리고는 극심한 과호흡 증상이 시작됐어요. 헉, 헉, 헉.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어 하는 거예요. 도윤아,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어. 미경 씨는 아들을 안아주며 달래봤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오히려 미경 씨 자신의 손도 떨리기 시작했어요. 숨을 천천히
그런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평소에도 이런 증상이 있었지만 이렇게 심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바로 그때였어요. 방문이 열리며 혜진 스님이 들어왔어요. 손에는 촛불을 들고 있었어요. 스님은 상황을 한눈에 파악하고는 미경 씨의 목에서 피리를 조심스럽게 풀어들었어요. 제가 박자를 잡을게요. 어머님은 도윤이 등에 손을 얹고 따뜻한 무게만 주세요. 그리고는 피리를 입에 대고 낮고 부드러운 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후, 후, 후. 규칙적이고 안정된 박자였어요. 도윤아, 피리 소리에 맞춰서 숨을 쉬어보자. 들어 마실 때 하나, 둘, 셋, 넷.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도윤이의 거친 숨소리가 점점 피리 박자에 맞춰지기 시작한 거예요. 들숨이 길어졌다가 짧아졌다가 날숨이 깊어졌다가 얕아졌다가 15분 정도 지나자 도윤이의 호흡이 완전히 안정됐어요. 아이는 스르르 잠들어 버렸어요. 혜진 스님은 피리를 미경 씨에게 건네며 조용히 말했어요. 이 피리 측면에 새겨진 각인. 히읗이은는 제 본명 윤혜진의 앞글자예요. 네. 7년 전 속죄하는 마음으로 인근 고아원에 작은 피리 20개를 기부했어요. 제가 직접 깎아서 만든 것들이었죠. 그중 하나가 보살님께 온 거네요. 미경 씨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7년 전 남편의 죽음으로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위로가 되어준 그 피리가 바로 혜진 스님이 만든 것이었다니. 그리고 그 피리가 오늘 밤 아들의 생명을 구해준 거예요. 두 사람은 말없이 손을 맞잡았다가 조용히 놓았어요. 그 순간 둘 다 알았어요. 이게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챕터 육모함과 소문, 그리고 통보. 그런데 여러분, 세상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시잖아요. 좋은 일에는 반드시 시세 많은 사람이 있기 마련이에요. 다음 날 아침 섬에서 오래 신행 생활을 해온 신도의 부회장이라는 60대 여성분이 주지 스님을 찾아갔어요. 주지 스님, 어젯밤에 해진 스님과 그 젊은 보살이 한 방에 있었던 것 같던데요? 뭐라고요? 제가 화장실 가다가 봤거든요. 촛불 켜진 방에 남녀가 함께 있더라고요. 아무리 응급 상황이라고 해도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주지 스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사실은 아이의 응급 상황을 도운 거였지만 말은 꼬이고 소문은 커지는 법이잖아요. 게다가 요즘 해진 스님이 그 보살과 너무 가까이 지내는 것 같아요. 어젯밤만 해도 마당에서 함께 앉아 있었고 오후에 주지 스님이 미경 씨를 불렀어요. 보살님, 오늘 배편으로 떠나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혜진 스님은 당분간 공양간에서 근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씨의 손이 얼음처럼 식어버렸어요. 주지 스님, 어젯밤은 저희 아이를 살린 일이었어요. 혜진 스님이 없었다면 규칙은 규칙입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였다고 해도 오해받을 만한 행동은 안 되는 거예요. 신도의 부회장이 옆에서 거들었어요. 그래요. 규칙은 규칙이지요. 이런 걸 넘어가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겨요. 미경 씨는 더 이상 붙잡지 못했어요. 아들 손을 잡고 배에 오르며 피리를 꽉 쥐었어요. 마치 혜진 스님과의 마지막 연결고리를 놓치지 않으려는 것처럼 말이에요. 배가 섬을 멀어져 갈 때 혜진 스님이 멀리서 손을 흔드는 게 보였어요. 미경 씨도 아들도 그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었답니다. 챕터 7 빈자리, 그리고 선택. 인천으로 돌아온 지 한 달이 흘렀어요. 마음 한편은 허전했지만 놀라운 일이 하나 있었어요. 도윤이의 호흡 증상이 많이 안정된 거예요. 왜냐하면 미경 씨와 도윤이는 매일 밤 피리를 불며 호흡 연습을 했거든요. 혜진 스님이 가르쳐준 들렛, 날 6박자로 말이에요. 엄마, 이거 신기해. 피리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차분해져. 그러니? 엄마도 그래. 어느 날 오후 미경 씨가 도윤이 학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학원 문이 열렸어요. 그런데 나오는 사람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평상복을 입은 혜진. 아니, 윤혜진 씨가 서 있었거든요. 혜진. 스님? 아니에요.
이제는 그냥 윤혜진입니다. 미경 씨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출가를 내려놓았습니다. 한 달 동안 정말 오래 망설였어요. 주지 스님께도 벌을 받았고요. 왜? 왜 그런 선택을 하신 거예요? 알겠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도망쳐왔다는 걸요. 사고 현장에서, 책임감에서, 현실에서 모든 걸 피해서 섬으로 숨어들었던 거예요. 혜진 씨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어요. 이제는 다시 돌아가려고 해요. 제가 도망쳤던 그 현장으로, 몫으로, 선생으로, 사람으로 살아가려고요. 그는 빈손으로 왔다고 했지만 사실 가장 소중한 것을 들고 온 거였어요. 바로 새로운 삶에 대한 결심을 말이에요. 미경 씨, 혹시 이 동네에 작은 목공방 하나 내면 어떨까요? 아이들에게 나무 만지는 법, 숨 쉬는 법을 가르쳐주고 싶어요. 강의는 미경 씨가 도와주실 수 있나요? 미경 씨의 눈에서 눈물이 툭 떨어졌어요. 좋아요. 정말 좋아요. 그렇게 두 사람은 새로운 생활의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챕터 8 숨은 길을 잃지 않는다. 그로부터 반년이 지났어요. 인천의 한 조용한 골목에 숨결 공방이라는 작은 간판이 걸렸어요. 혜진 씨는 아이들에게 나무를 깎는 법과 피리를 부는 호흡법을 가르쳤고 미경 씨는 미술 수업을 도왔어요. 동네 아이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특히 마음이 불안하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았어요. 선생님, 저도 피리 만들 수 있어요? 물론이지. 내 손으로 직접 만든 피리로 연주하면 더욱 마음이 평안해질 거야. 도윤이는 이제 밤에 무서운 꿈을 꿔도 스스로 들넷, 날려서 호흡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엄마, 신기해. 밤에 무서우면 피리 호흡이 저절로 나와. 어느 저녁 공방 문을 닫으며 미경 씨는 목에 걸린 피리를 쓰다듬었어요. 7년 전 절망에 빠진 자신에게 건네진 작은 희망의 소리. 그 피리가 바다와 육지를, 과거와 현재를, 상처받은 두 사람을 이어준 거예요. 참 신기하다. 이 작은 피리 하나가. 혜진 씨가 옆에서 말했어요. 숨은 길을 잃지 않아요. 언젠가는 반드시 제자리를 찾아가죠. 맞아요. 숨은 길을 잃지 않아요. 미경 씨의 숨, 도윤이의 숨, 혜진 씨의 숨. 모두가 제자리를 찾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숨도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있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였죠? 7년 전에 만들어진 작은 피리 하나가 어떻게 운명의 시를 이어주었는지. 사실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도 종종 일어나고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 준비해둔 작은 선물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이야기 속에서 신도의 부회장은 규칙은 규칙이라고 말했어요. 반면에 혜진 스님과 미경 씨는 응급 상황에서 사람을 먼저 생각했고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규칙을 지키는 것이 우선일까요? 아니면 사람의 생명과 마음을 구하는 것이 우선일까요?